자, 이제 서술형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자, 알코올은 취한 반응과 제거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적으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이 알코올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죠? 이 알파탄소가 델타 플러스긴 하지만 이 하이드록시가 뭐니까? 나쁜 이탈기니까 치환 반응 또는 제거 반응을 할 수가 없다. 아까 치환 반응과 제거 반응이 일어나면 좋은 이탈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할로젠 알킬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할로젠 알킬에서는 X라고 하는 좋은 이탈기가 있으니까 치환 또는 제거가 일어나지만 알코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알코올의 모든 반응은 알코올의 OH계를 좋은 이탈기로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됐죠? 자, 다음 옥소늄 이온은 이렇게 알코올이 이렇게 산조건에서, 특히나 브랜세드로리 산조건에서 이렇게, 그죠?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옥소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산소의 플러스 형질을 우리가 옥소늄이라고 하죠. 1차 알코올의 산성 조건에서의 옥소늄 구조는 1차 옥소늄, 2차 알코올의 산조건의 반응은 2차 옥소늄, 3차 알코올의 산조건 반응은 3차 옥소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CO 결합의 자발적 해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인데, 지금 이렇게는 가능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2차 탄소 양이온과 물 분자로 해리가 되고, 얘는 3차 탄소 양이온과 물 분자로 해리가 됩니다. 그죠? 얘는 지금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SN2 반응 또는 E2 반응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SN1 또는 E1을 하게 되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3번 가도록 하죠. 자, 주어진 반응물로부터 RX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인데 HX 조건을 해볼게요. 그러면 1차 옥소늄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X-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X-가 여기를 백사이드 어떻게 해서 떨어뜨리겠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X가 도입되게 되고 물 분자가 떨어지죠. 이때 백사이드 어택 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SN2라고 하죠. 자, 다음은 2차 알코올이니까 HX 반응시키면 이렇게 2차 옥소늄이 만들어지고 자발적 해리를 통해서 2차 탄소 양이온을 만들게 되고, 그런 다음 X-가 공격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같이 X가 되겠네요. 그죠? 이때 당연히 이 알파탄소를 비교하면 보존과 반전된 것이 섞이게 될 텐데, 결국 카이랄 중심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 되셨죠? 자, 다음은 3차 알코올이죠. 그럼 다시 HX 조건에서 반응하면 이번엔 3차 옥소늄이 만들어지고 자발적 해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3차 탄소 양유를 만들고, 다시 X-의 공격으로 이런 3차 RX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알파탄소와 여기 알파탄소를 비교하면 배열이, 그죠? 카이랄 중심이 아니니까 그냥 입체 배열이 보존된 것과 반전된 것이 생성물에서는 섞이게 될 것이다. 맞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SN2고요. 그죠? 이쪽은 SN1이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거, 이 상황이랑 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SN1, 그죠? 이쪽 1차 알코올은 SN2, 그죠? 여기 SN2, 요거 잘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알켄이라고 했잖아요. 알켄. 그러니까 탈수 반응이니까, 자, 여기는 H2SO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옥소늄 이온이 되고 자발적 해리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베타소를, 물 분자도 좋고요. 아니면 이 알코올 분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뜯고 파이결을 만들고 쫓아내죠. 네, 그래서 요 과정을 우리가 E2로 보고 다음 같은 알켄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E2 과정으로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되고, 자, 다음은 동일한 산 조건에서 옥소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OH2 플러스가 되고 얘가 자발적으로 해리해야겠죠. 그래서 2차 탄소 양유를 만들고 여기에서 베타소를 제거해주면, 여기 베타소를 제거해주면 다음 같은 알켄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이때 염기가 물 분자도 좋고 산의 짝염기도 좋고 알코올에 있는 이 비분 전달쌍도 좋고요.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뜯고 파이결합 만들어냅니다. 이때가 E1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3차 옥소늄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발적으로 해리해야 된다. 그래서 몇 차 탄소 양유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3차 탄소 양이온을 만들어주고 무슨 규칙에 따라서 자이제프 규칙에 따라서 고리 안쪽에 있는 수소를 염기가 뜯고 파이 결합 만들면 다음과 같이 3치 알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 과정도 E1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죠? 얘네들이 E1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여기가 속도 결정 단계예요. RDS, 여기 RDS, 그죠? 이 RDS에 지금 누구만 관여하고 있으니까 이 기질만 관여하고 있으니까 1분자 제거라고 한다는 건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그 주생성분을 그려야 되는데요. 이 산조건 반응이니까, 그리고 짝염기의 친액성이 없는 산조건이니까 딱 탈수를 해야겠다 생각이 드셔야겠죠. 그러면 지금 미찰콜이니까 다음과 같은 2차 탄소 양인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분들 끊어서 고리 확장 재배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1, 4번의 빨간색 시그마 결합을 1번, 5번 탄소로 연결시켜 주면 되니까 우리는 오각형 고리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죠? 네, 여기 5번 탄소로 해서 메틸기를 표현해 주면 지금 여기가 1번이고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된 겁니다. 5번 탄소에 메틸이 하나 붙어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1번 탄소가 전자가 부족해지니까 탄소 양윤이 1번 탄소에 생기고요. 이때 다시 한번 우리는 5번 탄소에 결합한 생략된 수소 원자를 이 수소 원자를 하이드라이드 시프트 해서 결국엔 3차 탄소 양유로까지 재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죠? 예, 그런 후에 염기, 뭐 산의 짝염기 또는 물 분자 또는 뭐 알코올 분자가 다이제프 규칙을 따라서 차수가 높은 베타솔을 뜯고 이렇게 제거 반응해 주시면 얘는 원메틸 사이클로펜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 해결해 주시면 되고, 자, 다음은 이제 여기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반응하죠.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이 칠각형 고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메틸 이렇게 여러분 3차 탄소 양인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근데 지금 칠각형이란 말이에요. 칠각형. 칠각형이라서 지금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재배를 할 수 있냐면 고리 확장이 아니라 이제 고리 축소를 해야 돼요. 예, 고리 축소를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시그마 결합 있죠? 여기 이 시그마 결합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고 하면 17번의 결합을 16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각형으로 이렇게 재배열한 구조를 그리고 넘버링을 뭐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원자단들 나머지 다 그려주시면 되는데 6번 탄소에 메틸기가 하나 있어야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6번 탄소에 직접 결합한 탄소에 6번 탄소에 직접 결합한 탄소에 이렇게 7번 탄소가 있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7번 탄소의 탄소 양이온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7번 탄소가 1번 탄소에 직접 결합하고 있었다가 이 본드가 끊어지게 되니까 6번 탄소에 직접 결합하고 있으면 되겠죠. 여기가 6번이니까 지금 여기가 6번이니까 여기가 7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구조를 다시 우리가 다음과 같이 그려내면 육각형 고리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죠? 여기에 메틸기 하나, 여기 아이소프로필 그룹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탄소 양이온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제거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베타소가 지금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베타소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나 아무거나 제거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러니까 생성물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그려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죠? 여기 이중결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고리 축소가 일어난 거예요. 고리 축소.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구조에서 지금 여기 있는 7번 탄소로 표시한 요 탄소에 2본드 하나가 끊어지면 3차 탄소의 양면이 생길 거고 1번하고 6번 사이에 새로운 시그마 결합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시그마 결합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1번하고 6번 사이. 됐죠? 그래서 7번 탄소에 탄소 양이온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자, PbR3하고 SOCl2를 이용한 RX 합성과 알킬 설포네이트 에스터로 이제 치환 반응을 했을 때, 그죠?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라. 결국 이제 이것이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카이랄 중심인 알파탄소가 카이랄 중심인 카이랄 알코올이 있어요. 여기다가 PbR3를 사용하면 우린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또는 여기다가 SOCl2에다가 피리딘 이렇게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여기 뒤쪽에 들어갔던 이 H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냐? 반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반전. 여기 탄소하고 여기 탄소를 비교하면 반전된 거죠. 반전. 그런데 여기에다가 TSCl에다가 피리딘을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을 거라고요. O, T, S. 그러니 이쪽에 뒤쪽에 들어갔다는 H가 그대로 이렇게 H가 뒤로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 여기는 반전이었죠. 그래서 RS 절대별이 바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입착이 여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코올의 알파탄소의 입착을 내가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반전시킬 것이냐, 유지시킬 것이냐를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은 시약 조건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6번 이렇게 풀고요. 다음 7번은 이사이 합성법은 이 할로젠 알킬에다가 우리가 OR 마이너스 이렇게 반응시켜서 살짝 SN2 반응해야겠죠? 네, 그러면 다음 같은 이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오케이? 이때 당연히 얘는 이 RX는 메틸 또는 1차 RX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죠? 다음은 RX로부터 더하기 이렇게 알코올을 과량 넣어서 가알코올 분해하면 다음같이 이서가 만들어질 텐데 이때는 2차나 3차 RX만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알코올로부터도 이서를 만들 수 있는데 무슨 산 이용해서? 짝염기의 친핵성이 없는 무기산을 이용해서 이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그죠? 또는 탈수 반응으로 알켄이 만들어질 수 있긴 한데 우리가 OX 퀴즈 할 때 풀었다시피 얘는 상대적 좋은 조건에서는 얘가 되고요. 상대적 고운 조건에서는 탈수가 돼서 알켄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은 8번 갈게요. 자, 에폭사이드의 골이 열린 반응에서 지금 염성 조건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제가 비대칭적으로 치환된 에폭사이드를 표현하고 여기 비공유 연산이 그대로 두 쌍 그대로 존재하겠죠? 이 조건이 염성 조건이고 보통 음이온 친액체가 여기를 빵 치고 이렇게 골이 열린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과정은 입체장의 작은 쪽을 백사이드 어택하기 때문에 SN2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렇게 에폭사이드를 그리고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되어져 있을 때 이렇게 옥소늄 구조가 된다면 얘는 산 조건이 될 테고 이때 친액체는 보통 치환기가 많은 쪽을 백사이드 어택해서 이렇게 골이 열린 반응하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고 이때 요 H 플러스가 이제 옥소늄 이온이 됐을 때 산염기 반응에서 H2SO4, H3PO4, TSOH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치환기가 많은 쪽이고 이때 보통 주어진 친액체가 물 아니면 뭐죠? 알코올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죠.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이런 에폭사이드가 있을 때 옥소늄 이온이 되고 맞죠? 이렇게 치환기가 있었을 때 이렇게 여기 X-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이 조건은 무슨 조건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HX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면 여기 H, 여기 X. 그러니까 HX란 산을 에폭사이드에 반응시켰을 때 다음과 같은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지금같이 1차와 3차 경쟁일 때는 여기를 공격해서 이렇게 골이 열린 반응하면 되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억해야 될 것은 조심스럽게 기억할 필요는 없죠.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이렇게 1차 탄소와 2차 탄소가 경쟁할 땐 우린 1차 탄소 공격해서 이렇게 골이 열린 반응하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니 여러분 꼭 머릿속에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산성 조건이지만 항상 입체 무리가 큰 쪽을 공격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HX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HX 조건에서는 이 HX 조건에서 1차 탄소와 2차 탄소가 경쟁할 때는 1차 탄소를 공격하게 되는 요 상황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9번 갈게요. 자, 루이스산을 이용한 탈수 반응하고요. 무기산을 이용한 탈수 반응 조건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알코올이 주어지고 우리가 H2SO4 이렇게 넣고 이제 알켄 만들죠. 탈수했으니까 물 빠졌다 이렇게 적어내면
이때 여러분 얘가 3차 알코올 또는 2차 알코올, 1차 알코올이 될 수 있잖아요. 이때 보통 가열하죠. 근데 가열할 때 3차 알코올은 대략적으로 50도 이렇게 가열하고요. 2차 알코올은 한 100도 정도로 가열하고요. 대략적으로 1차 알코올은 200도 정도로 가열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반응 조건이 이렇게 내려올수록 격렬해져요. 그죠? 격렬해져요. 하시한 조건이 된다고 하죠. 오케이? 그런데 POCl3 피리딘 조건, 알코올에다가 POCl3 피리딘 조건은 피리딘 조건도 알켄이 만들어지죠. 알켄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3차 알코올이건 뭐 2차 알코올이건 1차 알코올이건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 몇 도씨 반응이라고요? 0도씨 반응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메커니즘이 철저하게 무슨 메커니즘으로 이해해주면 되고 이투로 이해해주면 되고 이때 브랜세드 오리산을 사용할 때는 어디서 나눠야 돼요? 여기서 나눠서 이쪽은 E1 탈수가 되는 거고 이쪽은 E2 탈수가 된다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10번 가보죠. POCS를 이용한 탈소 반응하고요. 이 황산을 이용한 탈수 반응의 차이를 여러분 설명해 보러가 있는데요. 얘는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기 훨씬 편해요. 이렇게. 오케이. 여러분 여기다가 H2SO4 집어넣으면요. 그죠? 옥소늄 이온이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자발적으로 이게 끊어지겠죠? 그래서 2차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얘가 또 여러분 눈치채시면 탄소 양이온 재배를 통해서 이런 3차 탄소 양이온으로 1, 2, H- 이동해서 3차 탄소 양이온을 만들고 짜이제프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차수가 높은 베타솔을 제거하면 다음과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맞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POCl3 피리딘을 사용하면 이 알코올에 있는 비공유전해쌍이 누구랑 반응해서 여기는 인이랑 반응해서 좋은 이탈기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업 5에 PO 이중결합에 여기 Cl, 여기 Cl, 여기 다운 메틸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이탈기로 바뀐 후에 다음에 피리딘의 비공유 전해쌍이 E2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무슨 베타솔을 찾아야 돼요? 다운 베타솔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다운으로 메틸이고 여기 다운으로 H죠. 그러니까 이 피리딘이 여기를 뜯고 쫓아내고 파이그라 만들고 쫓아내야 돼요. 안티 준평면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생성되는 생성물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중결합이 여기 생기고요. 그리고 메틸기는 여전히 다운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짜이제프 규칙만 고려했으면 됐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는 안티 준평면을 잘 생각해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짜이제프를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결국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안티 준평면 제거를 항상 잊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POCl3 피리딘 조건. 무슨 조건? E2 탈수란 걸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시면 알코올의 탈수 반응에서 짝염기의 친액성이 약한 산을 써야 되는 건 여러분 이건 명확하잖아요. 이 알코올에서 만약에 짝염기의 친액성이 있는 HX를 사용하면 RX가 되는 거예요. 작용기 변환. 근데 황산이나 인산 같은 짝염기의 친액성이 없는 사용을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알켄이라고 하죠. 보통 탈수라고 하면 그럼 알코올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탄수화물이 있고 이렇게 여기 OH라고 하죠. 탈수라고 하면 이 분자 내에서 여기는 요 H랑 여기는 OH 그죠? 기질에서 이 H랑 OH가 물로 빠지는 거예요. 물로. 오케이. 그래서 다음 같은 알켄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보통 뭐라 한다? 탈수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 중요한 건 이거죠. HX를 사용했을 때는 누가 만들어지고 RX가 만들어지고 짝염기의 친액성이 없는 산을 사용할 때는 알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12번. 지금 계속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인데요. 뭐 일단 해보죠 이것도. 여기 OH잖아요. 여기가 알베올이죠. 자, 여기다가 PbR3를 반응시켰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니까 SN2니까 바로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메커니즘도 그릴 수 있어야겠죠. 맞죠? 똑같이 이렇게 알코올이 있는데 SOCl2 피린을 사용하면 얘도 SN2 과정이 포함됐으니까 반전된 걸 이해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알파탄소, 알코올 알파탄소 있던 이 H들이 튀어나와서 반전됐다는 걸 우리는 잘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 알코올에다가 HX를 처리하면 당연히 우리는 이런 2차 옥소늄이 만들어지게 될 테고, 얘가 자발적으로 끊어지면 2차 탄소 양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테고, 그런 다음에 X-가 탄소 양윤을 공격하게 될 테니까 우리는 여기 튀어나온 X 더하기 D로 들어간 X, 이렇게 라세미 혼합물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D로 들어갔던 요 H가 그대로 있는 이 녀석은 우리가 뭐 됐다? 보존됐다. 앞으로 튀어나온 이 녀석은 뭐가 됐다? 반전됐다. 보존된 것과 반전된 것이 50대 50이니까 우리가 이런 상을 라세미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선택적인 반응을 할 때는 이제 PbR3나 SOCl2 조건에서 반응을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한 가지 순수한 거울성 이동체, 그러니까 R이면 R, S면 S를 얻을 수 있죠. 지금이 R이니까 여기는 S, 여기도 S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HX 조건은 RS가 다 섞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분자 똑같이 나왔네요. 오케이. 그럼 얘는 다시 한번 그려보면 빠르게 이렇게 2차 탄소 양윤이 만들어지게 됐죠. 요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예요. RDS. 이렇게 물 분자가 빠져나오는 단계가.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양윤 재배를 하면 3차 탄소 양윤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제거 반응을 하면 다음 같은 내부의 이중결합이 생기게 될 거다. 그죠? POCl3가 이 알코올과 반응해서 좋은 이탈기가 바뀔 때 우리는 다음 같이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이탈기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피리딘이 E2를 해야 되는데, 여기 철저하게 E2 생각을 해야겠죠. 이렇게 튀어나오게. 오케이? 그러니까 다운 베타수를 찾아야 되니까 다운 베타수는 여기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는 짜이제프 규칙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운 베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은 여기 수를 뜯고 파이 결합 만들고 좋은 이탈기를 버려주면 다음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POCl3 피리딘이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은 뭐죠? E2고 E2는 뭐 해야 된다? 안티 준평면 제거해야 된다. 이 생각을 꼭 머릿속에 숙지하고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3차 알코올을 SOCl2 피리딘 조건에서 반응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아싸리 예를 들까요? 이렇게 하죠. 여기다가 지금 SOCl2 피리딘을 반응시키면 알코올이 SOCl2랑 반응해서 다음과 같이 O에 SO 이중결합에 여기 CL이 되죠. 여기 메틸 맞죠? 그리고 피리딘이 알코올에 있는 H를 뜯어서 피리딘륨과 Cl-가 떨어져 있죠. 이 떨어진 Cl-가 우리는 가열 반응을 통해서 가열을 해서 여기를 백사이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백사이드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백사이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빡 들어가 이렇게 딱 들어가서 SO2 날리고 CL 날리고 이렇게 SN2를 해야 되는데 이 SN2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빨간색을 알파라고 하면 파란색을 베타, 여기 베타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베타 수소가 존재하겠죠. 여러분 베타 수소, 이 베타 수소 중에 하나를 여기 베타 수 중에 하나를 누가 피리딘이 뜯고 파이 결합 만들고 쫓아내죠. 그럼 제가 그린 구조는 무슨 구조예요, 여러분? E2죠. 맞죠? 그래서 생성물의 구조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SO2 그리고 Cl 마이너스. 오케이. 다음 같은 과정이 일어나요. 그러니 지금 보세요. 알코올의 알파탄소가 3차면 이렇게 3차면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3차면 Cl-의 백사이드 어택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피리딘 조건이니까 피리딘이 높은 온도 조건에서 베타소, 그죠? 지금 여기는 여기 베타하고 여기 베타 있죠? 그죠? 근데 전 차수가 높은 베타소를 제거한 거예요. 그죠? 근데 기출문제도 한번 나왔을 때는 베타소의 종류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파탄소, 그런 다음에 베타탄소, 그런 다음에 베타소를 찾은 다음에 이 베타소를 이 피리딘이 무슨 반응할 것이다? 제거 반응할 것이다. 그래서 알파탄소와 베타탄소 사이 무슨 결합이 만들어질 거다? 이중결합이죠. 그래서 지금 파란색이 베타탄소니까 여기가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알파탄소니까 여기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켄 생성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3차 알코올에다가
요 상황을 기억하면 되겠죠. 3차 알코올에다가 SOCl2 pyrid는 SN2 반응이 제한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무슨 반응 해줘야 된다? E2 반응 해줘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잘 머릿속에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크라운 이서가 상전이 촉매라고 해서 PTC라고 하는 녀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문제풀이 가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PTC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여러분 제가 18크라운 6를 한번 그려보면 산소가 6개 있으니까 육각형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 산소와 산소는 이렇게 탄소 2개로 다 이렇게 이어주시면 이게 크라운 이서를 그리는 뭐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고리 안쪽으로 이렇게 산소의 비공유 현상 두 쌍들이 이렇게 다 존재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리 안쪽의 전자 밀도가 이렇게 풍부해지죠. 그래서 친수성 부분이 됩니다.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이 되고요. 고리 바깥쪽에는 결국에는 다 누가 있다? C, H 결합만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고리의 바깥쪽은 이렇게 고리의 바깥쪽 하이드로포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빨간색 부분은 친수성,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파란색 부분은 소수성, 유기용매에 잘 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물과 유기용매 모두 잘 녹았을 때 우리는 상전이 촉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물과 유기용매 잘 녹을 수 있는 구조가 바로 크라운 이서의 구조다 정도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서의 분해 반응에서 보통 제가 HX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HF와 HCl이 효과적이지 못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서를 그리고 이렇게 이서를 그리고 여기 양성자를 이렇게 붙이고 여기 더하기 x 마이너스 하잖아요. 이 x 마이너스가 친X로 빵 쳐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떨어뜨려야지 이게 그 이서의 분해가 일어나죠. 맞죠? 이때 여러분 이 반응 조건이 HX가 들어간 조건이니까 H 플러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서의 분해 반응 조건이 양성자성 조건이 양성자성.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F-Cl-, Br-, I-에서 양성자성 용매라면 친핵성이 어떻게 될수록 증가한다? 아래로 갈수록 친핵성이 증가하죠. 맞죠? 그러니까 F-하고 Cl-보다는 주로 누굴 사용한다? Br-나 I-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X-의 친핵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HBr이나 HI와 같은 특별히 강산을 쓰는 이유는 X-의 친핵성을 큰 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서의 분해 반응을 조금 더 효과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BR이나 HI를 사용한다 정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할로젠 알킨 할 때 양성자성 용매에서는 친핵성과 연비도가 반비례하니까 사이즈가 큰 원자의 마이너스가 안정하고 약염기고 약염기가 좋은 친핵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HI, HBr 많이 사용합니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가 보죠.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다음 메커니즘을 제안하시오. 이서의 분해 반응이니까. 자, 얘를 가지고 연습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옥소늄이죠. 그런 다음에 이 I-가 뭐 해야겠어요? 입자량의 작은 쪽으로 빵 치고 공격해야겠죠. 분해가 돼야겠죠. 그러면 에탄올 하나와 메틸 할라이드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다. 1당량만 합시다. 나머지 2당량은 의미가 없으니까. 됐죠? 그러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옥소늄 이온이 만들어질 텐데 이번에도 I-가 어디로 공격해야 돼요? 입체장애가 작은 쪽을 공격해서 이렇게 고리를 열어야겠죠. 네. 이서를 분해해야겠죠. 그러면 이런 2차 알코올과 메틸 할라이드가 이렇게 얻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다음은 이렇게 됐죠. 이번에는 여기는 이 결합이 자발적으로 끊어지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3차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이탈기로 메탄올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후에 떨어진 I-가 어디로 공격한다? 여기를 공격해서 이런 3차 RX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생성분해 구조는 바로 이 3차 RX와 이 메탄올 이렇게 두 개로 분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3차 탄소 양이온,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서의 산소에 직접 결합한 탄소가 이렇게 3차면 이 CO 결합의 자발적 캐리를 통해서 이서가 분해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I-. 그럼 이 I-가 여기는 sp2니까요.
여기 CO기 여러분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메틸을 공격해서 이렇게 SN2 하겠죠. 그러면 메틸 아이오다이드와 누가 페놀이 얻어지는데 이 페놀이 이탈기가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건 sp2 산소에 직접 결합한 탄소이온 중 sp2면 여기 CO 결합은 절대로 분해할 수 없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SN2 메커니즘이죠. 얘네들은 세 번째는 SN1이죠. 3차 탄소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메틸 쪽으로 분해가 돼야 되니까 SN2로 분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요까지 해서 이제 개념하기 문제, 주관식 문제까지 풀었으니까요. 여러분 틀린 문제들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 제가 메커니즘을 세세하게 그리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 그리지 못한다면 특히나 알코올에다가 SOCl2 피리딘 조건, 알코올에다가 PbR3 반응에서 어떻게 이제 반전된 구조가 그려지는지 메커니즘이 기억이 안 나시면 꼭 필수 이론 책을 보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